동의보감에 따르면 침은 뱉지 말고 삼키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몸에서 침의 역할은 소화와 항균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땀, 눈물 등 여러 종류의 분비물이 나오지만 밖으로 나와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침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침은 왜 밖으로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것일까요? 침은 우리 몸에 매우 유용한 천연 호르몬으로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서 다시 몸으로 들어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침은 귀 및, 턱 및, 혀 밑 등에 있는 침샘에서 분비되며 99% 이상이 물이며 1% 안에 소화액과 항균 작용을 하는 천연 성분 파로틴과 아밀라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삼키면 위장 건강과 노화지연 등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침에서 분비되는 천연 호르몬인 파로틴은 노화방지 호르몬 또는 회춘 호르몬으로 불리며 뼈치아 조직의 석회화와 성장을 촉진하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식사 시 꼭꼭 씹는 행위가 파로틴 분비를 돕고 골다공증, 백내장, 갱년기 장애 개선 및 노화 예방에 활용됩니다. 파로틴의 주요 기능 및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뼈와 치아의 조직을 단단하게 하여 골다공증 예방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둘째, 혈관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혈당 강화 및 백혈구 증가를 도와 노화를 방지합니다. 셋째,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고 도움을 줍니다. 넷째, 갱년기 장애, 관절염, 노인성 백내장 등의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파로틴 분비가 많이 되게 하려면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파로틴은 25세에서 30세 이후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중년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수명이 짧은 이유 중 하나가 어쩌면 음식을 빨리 먹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반찬 없이 국밥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국밥은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천연 항균 작용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성분들은 나물 등 반찬과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천천히 씹어서 먹기에 소화도 잘 되고 천연 항균 작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입안의 상처가 다른 곳보다 빨리 낫는 이유는 입안 세포의 회복 속도가 다른 세포에 비해 빠른 것도 있지만 풍부한 혈류량과 침의 살균 및 보호작용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 밑에는 2개의 구멍이 있어서 아래로 신과 통하고 있어 혀로 입천장을 받치고 숨을 한동안 멈추면 침이 절로 나와서 입안에 차게 된다. 그것을 천천히 삼키면 스스로 오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기가 단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늘 옥천을 먹으면 오래 살고 얼굴에 윤기가 나는데 옥천은 입안의 침이다. 이처럼 동의보감에서는 침이 오장육부에 유익한 작용을 하며 평상시 그냥 삼키는 침보다 호흡법과 함께 침을 삼키는 훈련을 하면 몸에 더욱 이롭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을 삼키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침을 뱉지 않고 자주 삼키면 얼굴과 눈이 맑아지고 장수하며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침 속에는 파로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치아의 칼슘 침착을 도와주며 실제로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을 삼키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침 속에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침 속 효소 중 페록시다제라는 효소는 바람 억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30초간 30회 정도의 씹기 운동을 한 후 채취한 침이 유해 성분을 분해하는 효과가 가장 컸는데 이는 페록시다제 성분이 가장 많아져서입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침의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어떤 내과 의사가 잘 낫지 않는 위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100번씩 꼭꼭 씹어 삼키라는 뜻밖의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병세를 살펴보니 의사의 처방을 따른 환자들의 대부분이 호전되었고 심지어 완쾌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음식물을 오래 씹는 것은 많은 침을 삼키는 효과와 함께 음식을 잘게 부수어 위장의 부담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건강법이어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틈나는 대로 침을 삼키거나 음식물을 오래 씹어서 삼키면 젊음과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암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침이 고이는 것은 정상이지만 침이 바깥으로 흐르는 것을 몰라서 질질 흐르게 되면 진액이 새는 것으로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큰 병을 앓거나 뇌의 기능이 떨어질 때 침 분비가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뇌 활동이 좋으면 침도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운 침을 함부로 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동의보감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옛날 진인이 있어 말하되 언제나 침을 땅에 뱉지 않는 습성을 지녀야 하며 무릇 입속의 침은 금장옥내 쉽게 말해 금빛 장과 옥빛 단술이라고 할 수 있고 인삼과 녹용보다 소중한 것이므로 하루 종일 밖으로 뱉지 않고 계속 삼키면 사람의 전기가 몸속에 보존되어 얼굴에 광택이 생긴다. 사람의 몸은 진액을 근본으로 하는데 진액은 피부에서는 땀이 되고 육에서는 혈이 되고 신에서는 정이 되고 입에서는 진이 되고 비에 잠복해서는 담이 되고 눈에서는 눈물이 된다. 땀열 눈물정이라는 것은 모두 한 번 나오면 다시 거둘 수 없으나 오직 침만은 다시 거둘 수 있다. 다시 거둔다는 것은 삶을 살린다는 것이며 또한 생명을 잇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주 침을 뱉어 진액이 말라 몸이 마르게 되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 진액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배웠다. 이를 오랫동안 반복했더니 몸이 윤택해졌다. 살아서 움직이는 힘을 뜻하는 활력의 활자는 물수자와 혀설자가 만나서 만들어진 글자로 침을 의미합니다. 의서에 의하면 침을 옥천, 금진, 신수, 영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 괴경이라는 사람은 입안에 고이는 침을 수시로 삼키는 연진법을 실천해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기록이 동의보감 내역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동지사 대학 니시오카 교수의 침 연구에 의하면 노화를 방지하는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이 침에서 분비되고 페록시다제, 아밀라아제 등 15종의 효소가 침에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발암물질의 독성을 소멸시킨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사람은 평균 하루에 약 1.5리터 정도 침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귀하고 좋은 침을 함부로 뱉지 마시고 수시로 삼킨다면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끝으로 네덜란드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침에 들어있는 히스타틴은 상처를 신속히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침은 구강 내에 세균을 성장시키는 음식 입자와 세균을 씻어내 구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마르면 구강 조직과 혀 조직에 궤양이 생기거나 감염이 일어나고 충치가 심해집니다. 그런데 침은 갱년기가 지나면서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고 침이 부족해서 입안이 마르면 여러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년엔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쉬운 방법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보약보다 좋은 나의 침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